정책은 현실 사회 속에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다. 이 개념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대안 검토를 통해 채택한 미래지향적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시민,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다원주의의 입장과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방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 엘리트 집단은 폐쇄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체제 유지,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룸으로써 보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는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이다.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결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무의사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사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완료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책 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시킨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예산을 감축하거나 집행자를 매수하여 정책 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정책 평가와 정책 완료 단계에서는 편견 등을 동원하여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정책을 종결시킨다. 이러한 무의사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첫째는 폭력의 사용이다. 이 수단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수단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권력의 행사로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지배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하거나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버리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하여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 있다. 이런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둘째나 셋째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프레이는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분배되는지,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을 하려는 집단과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것 중에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적정한 정책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무의사결정론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